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발 누구든 살려주세요. 깊은 산속 버려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속적삼 한 벌만 걸친 채 추위에 떨고 있었지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시지요. 조선시대 한양 외곽 마을,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던 25총각 만보기가 있었습니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으나 가난한 처지 때문에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홀로 지내는 총각이었지요.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날품팔이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신세였답니다. 오늘도 일거리가 없구나.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이래서야 식사는커녕 굶어 죽겠구먼. 그날도 만보기는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주머니는 비었지요. 초가을이었지만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어두워진 하늘에서는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까지 오는군. 게다가 바람도 차고. 어서 집에 가야겠는데 이러다 병이라도 들겠어. 빨리 집에 돌아가려던 만보기는 지름길로 깊은 산속 오솔길을 택했습니다. 흔히 다니는 길은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이 산길이 귀신이 나온다며 저녁에는 잘 다니지 않았던 길이었답니다. 하지만 배고픈 만보기에게는 집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귀신이고 뭐고. 배고픈 것보다 무서울까. 이 길로 가면 한시지는 단축할 수 있으니.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자 만보기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낯설은 숲속에서 방향을 가늠할 수 없게 되었지요. 빗소리와 함께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게 들려왔고 마치 귀신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런, 길을 잃었나? 여기가 어디지? 이 숲은 본 적이 없는데. 설마 정말 귀신이? 어둠 속을 헤매던 만보기는 근처에 작은 바위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다행히 비를 피할 곳이 있군. 저기서 비가 그칠 때까지 쉬어야겠어. 만보기는 서둘러 바위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그의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차갑구나. 이러다 감기라도 들겠어. 아, 집에 있는 저 낡은 솜니불이 그립구나. 만보기가 옷을 털며 몸을 녹이려 할 때 어딘가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착각했지만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지요. 웬 소리지?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있단 말인가? 사람 소리 같은데. 만보기는 굴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잠시 후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굴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인형이 보였지요. 그림자처럼 움츠러든 형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거기 계신 분? 괜찮으십니까? 대답 대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만보기가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속적삼 한 벌만 간신히 걸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굴 안을 밝히자 속적삼 아래 드러난 그녀의 희고 여린 어깨선이 순간적으로 비쳤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곳에? 그것도 이런 차림새로. 제발 살려주세요. 만보기가 다시 다가가 보니 그 여인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자태는 하늘이 내린 미인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썹과 복숭아 같은 뺨, 그리고 작고 붉은 입술은 비록 땅바닥에 웅크린 상태였지만 그 고운 자태를 감출 수 없었지요. 아이고, 이런 곳에 어쩐 일이십니까?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소? 도적을 만나셨소?
저는 만복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에게 둘러주었습니다. 비록 젖은 옷이었지만 그나마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수 있었지요. 우선 이것이라도 걸치세요. 몸이 다 얼어버릴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말할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착한 분이군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시고 어떻게 이런 곳에 오셨는지. 저는 옆마을 양반가의 월선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천천히 말씀하세요. 우선 안정을 찾으시고.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하인들이 재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제가 모든 집문서와 보물을 숨기자 그들이 저를 이렇게 산속에 버렸습니다. 월선은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하인들이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야가 빠진 시동생도 하인들과 한패가 되어 재산을 노렸다고 했지요. 그녀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집문서와 보물을 안전한 곳에 숨기자 악독한 하인들이 밤중에 그녀를 납치해 이 깊은 산속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렇게 속적삼만 입힌 채로 재산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말하지 않자 그냥 이곳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어떻게 그런 악행을. 마님, 제 이름은 만복이라고 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에 가깝지만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차가운 굴에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걸을 힘도 없습니다. 이틀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우선 제 초라한 집이지만 함께 가시지요. 거기서 쉬시면 됩니다. 만복이는 월선을 자신의 등에 업고 비가 오는 산길을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만복의 등에 닿자 그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도 하루 종일 굶은 상태였지만 이상하게 힘이 솟는 것 같았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마을에 도착할 겁니다. 제 집은 비록 초라하지만 지붕은 비가 새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낯선 사람을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도리지요. 제 부모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빗속을 한 시즌쯤 걸었을까, 만복이는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한 칸짜리 작은 초가였지만 그날 밤 월선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지요. 만복이는 서둘러 방에 불을 지피고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월선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비록 좁고 초라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제가 밖에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을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 배고프시겠군요. 찬장에 쌀이 조금 남아있으니 죽이라도 끓여드리겠습니다. 만복이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마지막 쌀을 꺼내 월선을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평소 자신이 끼니를 거를 때면 하루에 한 숟가락씩만 먹으려 아껴둔 쌀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쌀을 모두 죽솥에 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 죽을 드시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까 마을에서 한 끼 먹었으니까요. 월선은 죽을 다 먹은 후 만복에게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한양의 부잣집 규수였는데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으나 불과 3년 만에 병으로 떠나보내고 시댁의 수청을 모두 이어받아 살림을 해왔다고 했지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과 하인들은 달랐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저를 노리기 시작했지요. 그런 폐악이 어디 있습니까?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월선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복이는 그녀에게 편히 쉬라며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처마 및 마루에서 잠을 청했지요. 비록 몸은 젖고 배는 고팠지만 만복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지요. 그날 밤 만복이는 비록 바깥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잠을 청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중에 월선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몸이 너무 뜨거워, 괴로워. 마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들어와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만복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선은 이불을 걷어차고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속적삼은 땀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으며 여인의 숨겨진 곡선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목덜미가 보였고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고통스러워 보이면서도 어딘가 위태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냈지요. 마님, 열이 많이 오르셨군요. 약을 지어올까요? 마을의 의원을. 이건 약으로 낫는 병이 아니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여인으로서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월선은 수개월간 혼자 지내며 여인으로서의 외로움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몸은 여인으로서의 욕망을 참지 못해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만복은 이런 상황에 처음 직면해 당황했지만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만 이 몸의 열기를 잠재워 주세요. 제발 여인으로서 홀로 견디는 밤이 이토록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마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당신같이 순박하고 착한 사람을 만난 건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요. 오늘 밤만 저를 여인으로 대해주세요. 월선의 작은 손이 만복의 뺨을 어루만지자 만복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뛰었고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요. 월선은 천천히 만복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당신도 외롭지요? 우리 함께 이 밤의 외로움을 달래요. 그날 밤 초가집에는 세찬 비바람 소리마저 잠재우는 듯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두 사람의 애틋하고 깊은 숨결만이 가득했습니다. 만복은 태어나 처음으로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꼈고 월선은 오랜만에 여인으로서 대접받는 기쁨을 맛보았지요. 한밤중의 비바람 소리 너머로 힘겨웠던 시간을 위로하듯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사람의 나직한 속삭임과 그림자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이 몸의 열기가 가라앉았어요. 마님, 저는 처음이라 서툴렀을 텐데. 아니에요. 당신은 매우 다정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한 것처럼 편안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선은 만복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지요. 사실 그녀는 양반가의 며느리가 되기 전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정은 이미 몰락했지만 남편과 살 때 몰래 집안의 중요한 문서와 보물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재산을 빼앗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 중요한 문서와 보물을 숨겨둔 겁니다. 제 머릿속에만 그 장소가 있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인들이 마님을 그토록 괴롭혔던 거군요. 하지만 그 문서와 보물은 마님의 것입니다. 제가 욕심낼 물건이 아니지요. 아니에요.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제 당신은 제게 남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님,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말고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월선이라고. 며칠 후 월선의 몸이 회복되자 그녀는 만복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른 새벽에 출발했지요. 두 사람은 몇 시간을 걸어 깊은 산속의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저 커다란 소나무 아래. 이 나무 말입니까? 정말 거대하군요. 수백 년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무는 100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대요. 제 할아버지께서 이 나무를 표식으로 삼아 보물을 숨기라고 하셨지요. 만복은 월선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 앞쪽으로 3발자국 떨어진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자
그의 삽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지요. 뭔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요? 바로 그것이에요. 빨리 꺼내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땅속에서 큰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과연 그곳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괴짝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문서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지요. 해가 상자 안의 금부치들을 비추자 찬란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할 미천이 될 거예요. 이 문서들은 몇몇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들이고 여기 있는 금은보화는 선대부터 내려온 가보들이지요. 이렇게 많은 보물을 모두 아니, 월선 씨의 것이군요. 정말 제게도 나눠주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이제 우리는 한 몸이나 다름없잖아요. 앞으로 이 재산으로 새 삶을 함께 시작해요. 두 사람은 발견한 보물 중 일부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새 삶을 시작했지요. 그곳에서 만복이는 월선의 도움으로 작은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만복이는 타고난 장사 수완이 있었고 월선은 교수 시절 배운 지식이 많았기에 함께 힘을 합쳐 점점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석 달 만에 가게가 이렇게 번창하다니. 월선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고른 비단들이 다들 인기가 좋아요. 당신의 정직한 장사 방법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찾아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푸근한 미소는 누구든 마음을 열게 만드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포목점은 점점 커져 마을에서 가장 큰 상점이 되었고 그들은 곧 더 큰 장사를 시작했지요. 인근 포구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사들여 전국으로 유통하는 큰 상단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월선 씨 덕분에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단이 이렇게 큰 규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그만 월선 씨라 부르지 말고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월선아, 그렇지. 이제야 말이 되었네요. 만복이.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월선은 첫 아이를 가졌고 10달 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이어서 딸도 낳아 내 식구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가난한 날품팔이가 아니라 지역의 큰 상인으로 이름을 떨쳤고 월선은 현명한 아내이자 자상한 어머니로 존경받았지요. 3년의 세월이 흘러 만복이와 월선은 그 지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고 고향에 학당을 세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했지요. 그런 선행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낯선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오만한 눈빛의 사내들이었지요. 이 집 주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 거지 출신이 이제는 양반 행세를 다 하는군. 내 집에 양반가의 과부가 있다던데 어서 내놓거라. 그 사람들은 바로 월선을 버렸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월선이 집안의 중요한 문서와 보물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찾아 헤매던 중이었지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월선이 가져간 재산이었습니다. 여기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내 놈이 감히 우리 집 가부를 숨긴 도둑놈이 큰 소리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군. 부인이 양반가 출신이라고. 그때 안채에서 월선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온 그녀는 한 가정의 여주인이었지요. 당신들이 먼저 나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월선마님, 살아계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어서 돌아가시지요. 가져가신 문서와 보물만 돌려주시면 모든 걸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시동생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
내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나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이제 와서 재산이 탐나 찾아온 거겠지요? 그 시동생은 이미 집안 재산을 다 탕진했나 보군요. 그건 마님께서 중요한 문서를 가져가셔서 그런 것이지요. 그 문서만 돌려주시면 당신들 같은 파렴치한들에게 우리 집 안주인이 무엇을 돌려줄 이유가 없소. 내 아내를 버리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하인들은 노발대발했지만 이미 만복이는 그 지방의 유력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만복이의 집을 지키고 있었기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치욕을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으냐? 당신들이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다음에 오면 관아에 신고하겠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해 모두 말하겠어요. 하인들은 분노와 모욕감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산적들에게 습격을 받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괜찮소? 마음이 많이 상했겠소. 그 악독한 자들이 찾아와 괴롭혀서. 괜찮아요. 이제 저는 당신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니까요. 과거는 모두 흘려보냈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내 전부예요. 나도 그렇소. 당신과 아이들이 내 전부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만복이와 월선은 더욱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지방의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고 장사도 더욱 번창했지요. 두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만복이 일흔이 되던 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복 대감이라 부르게 되었고, 월선은 월선 마님으로 존경받았지요. 내 평생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이야. 월선아, 당신은 하늘이 내게 보낸 선물이요.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었나 봐요.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저 세상에서도. 이것이 바로 버려진 마님을 구하고 갑부가 된 거지 총각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 어디서 복이 굴러들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요.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를 도운 만복이처럼 우리도 마음씨 착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행운이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